사회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코너입니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분, 김혜진 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김혜진 안은정 활동가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인권센터라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은정이라고 합니다. 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쿠팡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김혜진 위원장님, 그러니까 쿠팡 대책위는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불거지고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아니요. 예.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에 쿠팡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그때 노동자들과 상담하면서 이 집단 감염이 노동자들이 권리 없이 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쿠팡 물류센터를 더 인권적인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예.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2020년이요. 그럼 네네. 벌써 4년이 다 됐군요. 그런데 네네. 블랙리스트 얘기를 좀 바로 직접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런 존재를 보도 전에 어떤 내부에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그 채용 관련 부서에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물류센터를 이제 다루는 곳인데요. 예.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제보로 처음으로 알려지게 시점이 됐습니다. 언제? 작년 말입니다. 예. 네. 예. 그럼 활동가님께서 이 쿠팡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좀 정리해 주시면 뭔가요, 정확히? 예. 두 분 어느 분이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예. 네. 그냥 블랙리스트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채용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파일명이 이제 PNG 리스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기피 임무를 뜻하는 외교 언어인 예. 거죠. 그래서 결국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모 회사인 주식회사 쿠팡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을 받은 것이고요. 도메인 주소에는 블랙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등록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모두 16,450명의 명단이 예. 들어 있습니다. 뭐 각각의 이름, 뭐 연락처, 사유 이런 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대구 1센터, 대구 2센터 뭐 가로로 이렇게 찍하는 거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아마도 영구 채용 거부, 뭐 기간을 정한 채용 거부, 뭐 특정 기간 채용 거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다 해둔 거죠. 영구 채용 거부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쿠팡에서 아예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러니까 대상이 이 사람은 영구히 네. 영원히 쿠팡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 네, 이 사람은 뭐 일정한 기간은 일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이런 분류를 식으로. 했군요. 네네. 그러면 그 분류 사유가 정당한가 이걸 텐데요. 분류 사유 중에서도 뭐 저도 제 MBC 보도 특종이라서 자세히 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분류 사유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활동가님은? 이 분류 사유 중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안전사고 우려, 학업, 뭐 육아 및 돌봄 이런 것들도 예. 있더라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런 개인적인 사유로 이렇게 인사평가 기준을 착용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이게 개인의 민감 정보이잖아요. 예. 이 민감 정보가 블랙리스트 사유가 된다라는 게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블랙리스트 사유가 50개가 넘는데 네. 개인의 병력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하는 이유, 뭐 건강 상태 체크 시 허리 디스크나 류마티즘이 있다. 이러면은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육아가 딱 나오는데요. 그럼 육아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어떤 명분으로 이 사람은 채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채용 블랙리스트의 사유는 아마도 현장 관리자들이 임의로 이제 작성한 거를 그대로 본사에서 받아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보통 이제 잔업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 내가 육아 때문에 또는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아마도 그 사유로 올리지 않았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짐작이죠. 그러니까 네네. 육아로 뭐 잔업 못하겠다 하면 뭐 한 차례 하면 뭐 무슨 일정 기간 채용 거부했다가 뭐 계속
그 사유를 얘기하면 영구 채용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이겠죠. 추정하기에는. 예, 대부분이 영구 채용 금지입니다. 아, 대부분이요? 네네. 아, 그렇군. 이 쿠팡 측에서는 맨 처음에 괴문서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정당한 인사평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활동가님은? 이 사업장 내에서 위반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법하고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거나 조치를 하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6,450명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고 이걸로 취업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게 퇴사 후에도 이런 개인정보가 폐기되지도 않고 이게 개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인사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취업에 사용되었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적 외라는 건 정확히 어느 부분인가요? 이제 취업을 제한을 하는 것에 예. 중요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서 이런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네네, 많이 만났습니다. 예. 어떤가요? 이분들은 이제 원래 쿠팡이 일용직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쿠팡에 이제 매일매일 그러니까 채용 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마감되었습니다라는 이제 문자를 받고 계속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채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사유도 모르는 분들은 왜 계속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대부분 짐작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장에 이미 소문이 다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은 편하게 내가 블랙 걸렸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말들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서로도? 네네. 그 일하시는 분들끼리도 네. 내가 블랙 걸렸구나. 네. 예, 그런 어떤 10,000명이 넘는데요. 이 인사평가 자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언론인 뭐 상관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쿠팡의 노동 환경하고 조건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공론화됐었어요. 그래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관심을 갖게 됐고 현장을 좀 취재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현재 내부 정보 외부 유출, 회사 명예훼손 이런 사유로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한 적도 없는 기자들, 뭐 경찰청 출입 기자 명단도 올랐는데요. 이제 이거는 쿠팡 내부의 언론 취재, 좀 사회 공론화를 차단하고 제한하기 위한 이유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비공개 자료들이 어떻게 쿠팡에 갖고 있는가, 그거 역시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청 출입 기자 명단을 어떻게 갖게 됐냐 이런 걸 이런 것도 한번. 네. 예. 이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 블랙리스트를 맨 처음에 만들 때 목표는 뭐라고 해석하세요? 추정하세요? 명백하게 취업 제한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이게 문제라거나 또는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를테면 퇴직금을 신청을 했다거나 산재를 신청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활동가, 그리고 이것을 밖으로 알리려고 하는 기자, 이런 사람들을 명백하게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예. 그럼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그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알려질 정도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실제 현장 통제 도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제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침묵하게 만드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고분 말을 듣는 분들만 일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네네. 예.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가도 거기 한번 찍히면은 다시는 일 못하게 되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주변 분들이 야, 너 블랙 걸린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활동하는 어느 분?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정보를 애초에 수집 이외의 목적으로 이거를 수집했고 그리고 이거를 장기간 보관했고 심지어는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것을 불법적으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문제가 됩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이 되고요. 근로기준법 40조의 취업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 못하게 한 조항에도 위배되는 거죠. 근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 내렸다는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예. 설명을 하면 예. 검찰이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 거고요. 예. 네, 검찰은 이제 불기소 처분 내용을 보니까 일단 원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원래 블랙리스트가. 네. 그런데 이제 마켓컬리의 경우에는 이게 다른 회사가 아니라 자기네 회사에 취업하는 거를 방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애초에 블랙리스트하고 다르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40조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진짜로 말장난이죠. 네. 사실 다른 회사에 취업하든 아니면 매일매일 채용되는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취업을 방해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하고 나쁜 행위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을 완전히 이제 협소하게 해석해서 예. 그래서 4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지만 쿠팡은 이것과도 또 다릅니다. 일단 예. 조합원들이 대다수 이제 포함돼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쿠팡 주식회사가 그거를 관리한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자회사 거를 모회사가 관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회사에게 정보를 넘긴 것이라고 봐도 옳고 그런 점에서도 저희는 근로기준법 40조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아예 어떤 불기소 처분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마켓컬리에서는요. 예. 이번 경우에는 그럼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유통이나 물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마켓컬리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쿠팡 이 블랙리스트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본질은 쉬운 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쿠팡에서는 예를 들면 7만 명 정도 일을 하는데 이 3, 4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용직으로 나머지 절반도 한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용직으로 새로 고용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는 이유가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좀 높은 강도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리스트를 그런 데서 만드는 건 쉽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거를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노동 현장이 다른 어떤 현장보다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던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워낙 쿠팡은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요. 네. 냉난방 장치가 없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한여름에 뭐 38도, 40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그 정도의 이제 더위라면 휴게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휴게 시간을 쿠팡이 자기네 마음대로 준다거나 또는 제대로 휴게 시간도 주지 않는다거나 해서 문제가 됐고요. 얼마 전 실태조사에서는 먼지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기 장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좀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곳이어서 일터 괴롭힘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형인가요, 이거는? 뭐 주로 이제 관리자들에 의한 일터 괴롭힘이 좀 많고요. 워낙 마감 시간이 되면 빨리빨리 독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되게 심하게 이제 쪼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산재도 많이 발생하고 정신적인 피로도도 매우 높은 편이죠. 근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게 이제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군요. 그렇죠.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핸드폰을 일하러 들어갈 때 다 수거하나요? 네네. 일제히. 네네. 검사를 하나요? 몸 검사? 네네.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지고 들어가면 삑 하고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숨겨 들어가기가 불가능하군요. 네네. 예. 근데 고용노동부의 어떤 근로감독 신청 같은 거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근로감독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발도 하고 근로감독 신청도 했는데 계속 고발 사건 이제 조사한다고 하면서 근로감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풀필먼트 서비스가 곧 이사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산 장비들을 다 바꾸게 되잖아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도 압수수색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 속도가 느린 상황이죠. 예. 말씀 중에 이 어떤 지금 대체 위원장님 말씀이나 활동가님 말씀에 대해서 쿠팡 측에서 반론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받고 같이 그 반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출연하셔도 괜찮고요. 뭐 연락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위원장님은 지금 이 사안 자체를 정부 기관도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해결 방향을 잡아야 되나요, 보시기에? 좀 이게 문제가 심각한 예. 게 쿠팡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노동자들이 채용되고 무려 6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노동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일 채용을 빌미로 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이 블랙리스트는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의 좀 빠른 수사를 저희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일용직 개선 방안은 없나요? 당연히 개선을 예. 해야 되는데 조금 먼 미래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어떤 식으로의 개선이 되나? 먼 미래라도 우리가 뭐 미래라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쿠팡은 사실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7년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당연하게 정규직 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7년을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채용되면서 7년을 일하시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혜진 쿠팡 대책위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